네,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들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좀 노동계 측과 이 근로자 측 간의, 사용자 측 간의 그 간격이 좀 크군요. 네, 아무래도 그 최저임금의 그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초 제시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노사가 아무래도 그 최초 제시안에 각자의 입장을 좀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변을 금액으로 좀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근로자 위원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올해도 지금 10,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4년 연속 첫 제시안으로 10,000원을 제시를 했고요. 사용자 측은 지금 보시는 대로 2015년부터 조금씩 금액은 올라가고 있고 올해는 아직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용자 위원이 처음에는 6,625원을 제시를 했지만 3번의 수정을 거쳐서 표결을 통해서 결국에는 노동계가 제시한 7,530원,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된 건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라는 변수가 글쎄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결이 조금 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혹시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이 10,000원이라고 근로자위원들 즉 노동계가 제시한 거는 협상 전략 차원에서 제시한 아니지 그게 10,000원을 꼭 내년에 뭐 이렇게 결정되는 건 하겠다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 예.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네요. 근데 그 이 산입범위 문제는 지금 이 기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근로자들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리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뭔가 좀 손해분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효과 또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요. 이걸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영계가 주장하는 근거는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기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중에서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많죠. 때문에 이 최저임금 인상의 그 영향을 고지고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노동계는 이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해서 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자체를 이 산입 범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니라 8,110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시작점이 7,530원이 아니라 이런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해서 8,110원으로 해야 된다. 이게 노동계 주장이란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죠. 좀 예. 높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기준 상향이 거론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노사 입장차가 더 커졌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 입장차가 또 분명한 게 앞서 박경환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얘기가 안 되던 건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되는 모양입니다. 작년에도 사실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얘기는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7,530원 단일화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업종별 구분은 이제 적용이 안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계 주장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 업종별 경영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좀 감안해 달라는 건데요. 예.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긴 정하되 특정 업종을 정해서 그 업종에는 이 별도 인상률을 정하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또 종업원당 영업이익과 또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으로 이 기준을 정하자는 게 경영계의 주장인데요. 예. 노동계는 이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해서 최저임금이 만약에 여러 개가 생긴다면 이 최저라는 의미가 무색해진다고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는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최저임금 임금 그 자체도 자체입니다만 이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간극을 보여주는 분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앞으로 회의가 물론 여러 번 더 남았습니다만 결론 내기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14일까지 류정수 위원장이 결정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7월 14일이요? 네네. 며칠 안 남았네요. 열흘 정도 남은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동안 회의가 5차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5차례 동안 이 간극을 많이 좁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의결을 위해서는 사실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넘게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전체 위원 이 27명 가운데 절반 이상, 그러니까 과반인 14명 이상이 참석해야지 의결이 가능하고요. 또 그날 참석한 이 위원들 가운데 이 과반으로 찬성한 안건으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원래는 근로자와 사용자 또 공익위원회에서 총 9명씩 이제 27명이 참석을 하는 회의인데 현재는 민주노총이 불참을 그렇죠. 하면서 근로자위원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노동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익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그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